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는 전지훈련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주도가 방역 의료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어제 하루 1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진단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줄이 엄청 많이 섰었거든요, 밖에까지. 거기 차이는 데까지. 확진자가 나오면 많이 오죠. 어제 오후 5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5명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귀포시 전지훈련팀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발생한 제주시 전지훈련팀 집단 감염과 관련해 함께 훈련을 했던 다른 전지훈련팀 선수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46명이 확진되는 등 빠른 속도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PCR 검사 저희들이 확인할 거니까 갖고 와라 해서 전부 다 확인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 저희들도 좀 당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어제도 오미크론 확진자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84명으로 늘어나는 등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방역 의료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해 확진자 발생 단계별로 병상을 배정하고 재택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 검사 인력을 확보해 하루 최대 진단검사 역량을 현재 11,000건 수준에서 13,0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가족과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이제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빠른 확산과 우세종화로 인한 확진자 급증 상황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관광객 20만 명이 제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는 3살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통학 차량에는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안전을 확인할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지켜지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제주에서 9살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 구급차에 이어 경찰차가 급히 들어갑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골목길에서 나와 병원으로 향하자 노란색 학원 차량도 뒤따라 나옵니다. 그제 오후 4시쯤 9살 A양은 노란색 학원 승합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혼자서 차에서 내려 승합차 문을 닫던 중 외투 옷자락이 문틈에 끼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곧바로 출발했고 A양은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차에 깔린 A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애기가 여기 누워 있었으니까 학원차가 내려주고서 그냥 출발하니까 문에 아마 옷자락이 끼어서 끌려와서 여기까지 저기서 한 10m 끌려온 거야. 이른바 세리미법에 따라 13살 미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 이외에 인솔교사 등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렸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원 차량에는 별도의 보호자가 타지 않았고 A양 혼자 차에서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단순 세리미법 위반 시에는 벌금이고요. 이렇게 이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게 되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원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학원 원장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최근 대선 캠프마다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면서 후보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남발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당사자 동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에게 윤석열 후보의 특보 임명장이 발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산 씨는 지난 19일 한 통의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자신에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교육 대통합 특위 제주시 특보에 임명한다는 전자임명장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임명장에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김 씨는 국민의힘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적도 특보 임명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내 정보를 캐갖고 내 정보에 의해서 임명장을 나의 동의 없이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조사가 들어가든지. 김 씨를 비롯해 본인 동의 없이 특보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모두 4명. 이 가운데 민주당 당원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보 임명 과정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부터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구청장까지 당사자 동의 없는 특보 임명장을 남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로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통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국민의힘 중앙당 특보 임명장 담당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도 충남 천안의 정의당 당원들에게 이재명 후보 특보 임명장을 발송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라남도가 목포와 제주를 해저터널로 잇는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서울 제주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제주와 호남권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출발점이자 글로벌 교류 거점으로 도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추진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제주 해저터널 발언을 규탄하고 제2공항 추진을 공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이 이어지면서 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죠. 특히 접촉이 잦은 운동이나 실험 등의 교육들이 거의 이뤄지지 못해왔는데 방학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림통에 달린 소리굽새를 두드린 뒤 가까이 가져가자 은박지 위에 있는 설탕가루가 움직입니다. 탬버린과 징 등 다양한 물건들을 이용해 소리의 성질에 대해 배우는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움직여서 무언가를 또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되게 신기해요.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한글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림책이나 보드게임 같은 걸로 하니까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동이나 실험 등 접촉이 많은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방학을 이용해 이를 보충하는 겁니다. 학기 중에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교실 속에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실험 활동이나 만들기 활동들을 좀 소규모 인원으로 해서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이번 방학 동안 세종 지역 38개 초등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진행하는데 지난 여름방학 때 처음 시작해 이번에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눠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놀이를 접목하는 등 교육 방식을 다양화했습니다. 학습지를 풀거나 이런 걸로만 진행하면 아이들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활동 위주로 하고 놀이를 하면 친구들이 더 즐겁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도 올 수도 있고. 코로나 사태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학습 격차뿐 아니라 사회성 등 함께 어울려 지내야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결핍이 우려되는 상황. 대학생 멘토가 방학 중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이 그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네, 요즘 겨울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밤사이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6도로 바깥 공기가 차갑고요. 바람도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추위는 아니어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을 회복하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북부 지역 6도, 동부 지역 5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8도, 동부 지역 8도, 남부 지역은 11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 7도 안팎에 그치면서 예년 이맘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까지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제주도에 비 소식은 없겠고요. 주말부터 하늘표 정도 맑아지겠고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3제곱미터당 14마이크로그램으로 재작년에 비해 6.6% 감소하면서 지난 2015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 좋음 날짜도 267일로 최근 3년 평균 188일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12개 공공기관의 재작년 채용 전반을 감사한 결과 26건의 부적절한 채용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서류심사에서 거르지 않고 채용했다며 담당자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부적절한 심사위원을 위촉한 점이 드러나 문책과 주의를 요구했고 시험위원을 중복 위촉한 제주 테크노파크에는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자재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호텔 등 18곳을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두 차례 유찰됐던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입찰이 다음 달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 부대시설의 경우 입찰자가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기간 규제 등을 완화하는 등 입찰 조건을 바꿔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러야 5월쯤으로 예상됐던 세 번째 공사 입찰은 다음 달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3월 9일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제주 지역 개표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 지역은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에서, 서귀포시 지역은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개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주시 지역은 주로 한라체육관에서 개표가 진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라봉 체육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 개발공사가 제주시 삼양동에 신사옥을 짓기로 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삼양동에 2025년까지 신사옥을 짓기 위해 토지 14,000제곱미터를 사들이는 매입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는 기존의 조천읍 교래리 공장 내 업무 공간이 좁아 첨단 과학기술단지의 건물을 빌려 사용해왔습니다. 제주도가 오늘부터 도내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프리랜서와 예술인, 법인 택시기사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6만여 명으로 3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은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